자, 이번 시간에는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의 지방이 범인이란 굉장히 중요한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식탁에서 없앴더니 병이 사라지네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끝난 다음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판 번역은 지방이 범인이라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제 원문은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이 한국판 번역을 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The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는 원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reverse, 역전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한 아주 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망 직전의 환자 18명을 음식으로 살려낸 어느 양심 의사의 고백, 지방이 범인이란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혹시 과거에 제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책의 지방의 범인의 책의 그 저자이신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은 사실 미국에서 일반 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의사로 명성을 날리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에셀스틴 박사님의 아버지가 42세 그리고 의사이시던 장인어른은 52세 심장마비로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시게 되자 에셀스틴 박사님이 드디어 돈 버는 의사를 포기하고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약물과 수술로는 병을 고칠 수 없고 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수술로는 굉장한 외과 의사신데요. 이 유혹을 버리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음식으로만 원 다이어트, 유명한 이 에셀스틴 박사님의 공언은 음식으로만 병을 치료하는 양심 의사의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당신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품성을 구성한다는 그 모든 진리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자,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은요, 1985년부터 세계 최고의 심장센터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죽음 직전에 관상동맥질환 말기 환자 18명을 지방을 제한한 식사, 지방이 없는 식물식 프로그램.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의아하지 않으세요? 요새 전 세계를 막 떠들썩하게 하는 저탄고지 식사. 저탄고지는 뭡니까? 탄수화물은 낮추고 지방은 많이 먹는 거, 고지. 저탄, 탄수화물은 낮추고 고지, 지방은 많이 먹는 식사가 요새 유행이죠. 예, 그래서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가 관상동맥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또는 많은 여러 중증 병에 많이 노출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래서 여러분은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저지방 채식 식단, 지방이 없는 식물식 프로그램으로 무려 12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을 그 환자들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얼마나 이제 사랑이 많고 이 애착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12년 동안 지방이 없는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환자 모두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은 또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로,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로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클린턴 대통령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번 스텐트하고 바이패스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햄버거 강으로 상당히 유명하시죠. 그런 전 클린턴 대통령에게 원 다이어트,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체중을 15kg을 감량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게 하면서 뉴욕타임즈에 대대적인 기사가 실리면서 이게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수술은 안 하고 스텐트 바이패스나 심장 우회로 수술은 안 하시고 뭘 하냐면 이 환자들을 데려다가 식단을 완전히 싹 바꿔서 손대지 않고 메스 들이대지 않고 환자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놀랍죠? 자, 이제 이 선생님의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에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환자들의 막힌 혈관이 어떻게 식물성 그 음식으로 트랩펑처럼 심장이 뻥 하고 뚫리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SST 박사님은 이 저탄고지식에 대해서 굉장한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유행하는 책들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탄고지의 기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닥터 에킨스 다이어트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에킨스 다이어트는 이제 오늘 저탄고지식의 기저가 되는데요. 자,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Carbohydrates kill you?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인다고요? No, 아닙니다. Fat kills you. 지방이 당신을 죽여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1972년 다이어트 혁명, 다이어트 레볼루션, 2002년 새로운 다이어트 혁명, 에킨스 뉴 다이어트 레볼루션의 저자, 일명 황제 다이어트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 에킨스 다이어트의 요지는 뭐냐면 저탄고지입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아주 낮게, 지방은 높게. 그래서 고기와 지방과 채소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 현미나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복합탄수화물이나 천연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는 식사법의 창시자 로버트 에킨스 박사님은 정작 본인이 주장하던 에킨스 다이어트 레볼루션을 실천하셨는데 고혈압과 에킨스의 사망진단서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하이 블러드 프레셔입니다. 고혈압, 또 심장마비, 그 다음에 심부전 직전으로 심장마비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어레스트가 이때 막 나왔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잘 새겨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01년 다이어트와 심장병,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다의 저자 스테판 번즈 박사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책의 저자이십니다. Diet and Heart Disease, It's Not What You Think. 이 다이어트와 심장병, 당신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라는 책의 내용을 저술하신 스테판 번즈 박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탄수화물이 여러분들의 모든 비만과 심장병의 문제의 원인이고 지방을 먹어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밖에서 닭고기도 뭐 치즈도 돼지고기도 많이 드셨는데 여기 콜레스테롤 수치, 지질 농도 뭐 장난 아니시죠? 그래서 스텐트 받고 바이패스 받고 오신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시는데요. 스테판 번즈의 식단 역시 고기, 유제품, 버터, 크림, 계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판 번즈 박사님도 2004년 42세의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저탄고지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2009년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인다의 저자 로버트 수 박사님은 한국판 번역은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인다고, 원제는 Carbohydrates Can Kill 이라는 책입니다. 역시 이 책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과도한 고기 섭취, 즉 단백질 섭취를 증가함으로 요산 수치가 증가해서 통풍이 유발돼서 2013년 동맥경화로 71세에 사망하셨습니다. 자, 요새 주변에서 저탄고지 부르짖는 소리 많이 들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샹그릴라 다이어트도 한때 떠들썩했죠. 저자 세스 로버츠 박사님. 고지방 다이어트 옹호자로 버터를 먹으면 수학 계산이 빨라진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매일 66g의 버터를 1년 동안 드시다가 2014년에 61세 폐쇄 관상 동맥 질환으로 또 심장 비대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위대한 정치가인 옐친, 네루, 처칠은 모두 위대한 정치가라는 공통점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저탄고지식을 즐겨 하시던 분들이시거든요. 모두가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는데요. 심장 수술이나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이나 스텐트 시술 등 아무리 첨단 의학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의사도 어쩔 수가 없죠. 이때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기 관상 동맥 질환 환자나 또는 모든 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기하세요 라고 강하게 주장해 오셨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포기하세요. 이것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기름에 튀긴 패스트푸드, 스테이크,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스테이크,
그리고 우유 유제품, 요플레 아직도 유방암 환자들이 드시는 분들 많죠. 예, 유제품과 이별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음식을 포기하세요. 그게 뭐였어요? 지방을 식탁에서 없애라는 권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 서구인이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을 드신다면 의사가 내린 사망신고서를 부활신고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드시려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무엇을 없애시면 돼요? 지방을 없애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심장질환은 수술용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도 단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건 수술 전문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실험 결과를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사망 예정서를 받아들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환자 18명 모두를 살려낸 이야기를 이제부터 SS팀 박사님이 좀 진행하실 겁니다. 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심장병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지방 식사, 즉 식무식, 각종 가공식품인 설탕이나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채식을 이야기합니다. 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많이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뚱뚱하다? 죄송하지만 올바른 채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수 지방산인 햄프시나 아마시나 견과류나 종실류를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혈관 질환을 비롯한 대부분의 만성 질환의 범인이 누구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방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뇌종양이나 전립선암이나 모든 만성 질환의 범인은 누구더라? 예,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증명을 좀 해보일게요. 자,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SS팀 박사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지금 관상동맥이 폐색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들어오실 때 보니까 혈액검사표를 보니까 관상동맥 질환은 100% 예방 가능합니다. 설사 현재 진행 중이라도 바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유전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체질 때문에 병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방 가득한 서구식 식습관을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드시면서 현재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한다면 어떤 이 방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방식을 바꾸어야만 심장병을 끝낼 수 있고 먹는 방식을 바꾸어야만 여러분의 유방암과 폐암과 전립선암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상대로 실시한 12년 동안의 연구 결과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프로그램의 원칙에 100% 실천한 환자들의 경우 자, 불과 몇 주 만에 심장 혈관이 아주 좁아져 가지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협심증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러분 가까운 예를 보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703호에 계시는 우리 김 선생님 보시잖아요. 인슐린 4번씩 맞고 폐암이신 선생님이 인슐린 4번 맞다가 와서 혈당이 정상적으로 됐는데도 그래서 인슐린을 한 번만 맞아도 혈당이 막 떨어져요. 저혈당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큐에서 이제 의료인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이 원 다이어트로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면 먹는 약을 끊지 않으면 이 혈당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혈압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약을 끊는 것만이 부작용을 없애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주 만에 식단을 바꿨더니 식탁에서 지방을 없앴더니 협심증 증세가 사라지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는 여러분들 단백질 분해 효소 담즙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속 이게 안 나오는데 계속 고기 드시고 생선 드셔야 기운이 난다고 골다공증이라 뼈에 구멍 없애려고 계속 사골국물 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사골국물 드셨는데 한 달 동안 드시고 오신 분이 보니까 칼슘 레벨이 쫙쫙쫙쫙 빠져나가요. 근데 칼슘이 부족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칼슘이 과잉이라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안 맞춰서 계속 칼슘이 보유되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됐는데
식단을 바꿨더니 소화기가 다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죽은 음식 대신에 산 음식이 들어가니까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뇌세포도 또 혈관세포도 뭐 모든 장기들도 숨쉬기 시작해요. 모시다 게이시지 박사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암의 기전, 암의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부터 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로 계속 세포의 산소들을 질식시키는 처치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몸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대중요법을 하시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 세포가 잘 공급될 수 있는 살아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셀스틴 박사 프로그램의 간단한 규칙 12년 동안 어떻게 18명의 관상동맥질환 말기 터미널 환자들을 바이패스나 또는 스텐트나 여러 가지 심장 우회로 수술 없이 어떻게 식단 하나만으로 고치셨냐면 이겁니다. 답은. 그들의 식탁에서 뭘 없앴냐면 이걸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급했더니 이 환자들이 완전히 다 살아났어요. 자, 첫째, 뭘 제안했냐면 식탁에서 생선.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하셨죠? 이 The China Study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주 그 중국의 많은 지역들에서 많은 환자들을 테스트해 봤을 때 메티오닌 수치를 메티오닌이 콩에는 적당량이 들어있는데 이 과잉 메티오닌을 섭취했을 때 특별히 생선기름, 여러분들은 DHA, EPA, 오메가3, 오메가6 때문에 생선기름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생선의 메티오닌 수치가 과잉으로 너무 공급되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데 뭐냐면 고기 단백질과 또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고 하는 IGF-1 단백질과 그 다음에 메티오닌 수치를 높이는 애들 생선 기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테 에셀스틴 박사는 많은 이제 암 환자들이나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에게 생선과 고기는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완전히 제한했습니다. 1번이. 예, 이거 켈리 터너 박사의 이 공통점도 똑같죠. 말기 암 환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이 재발전이 없이 완전히 역전시킨 환자들 몇천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의 공통점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식탁에서 뭘 없앴냐면 생선과 고기를 완전히 제한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우유나 우유로 만든 어떤 유제품도 드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슈퍼 가시면 요플레 꼭 하나씩 가지고 오시고 우유로 요플레 만드는 기계들도 사시고 하시는데 사실 에스트로겐 덩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로 만든 유제품 드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이제 유방암이나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들이 우유를 계속 즐기시고 요플레를 계속 즐기신다던가 이럴 때는 상당히 이제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기가 어려우시겠죠?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또는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에셀스틴 박사님은 특별히 심장질환 환자들에게서는 지방 섭취를 확 제한해야 합니다.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근데 이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아마씨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염증 수치를 줄이고 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것들도 염증 수치를 상당히 줄여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 기름이라고 해도 제한해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올리브유 및 건강에 좋다는 어떤 기름도 완전히 제한해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아보카도와 견과류까지도 제한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아보카도와 견과류는 조금 드시는 게 좋지만 많이 말고 여러분들 요새 뭐 아침에도 한줌경과 점심에도 한줌경과 저녁에도 아닙니다. 아침에 한 번만 드셔도 돼요. 캐슈넛이나 아몬드 같은 크기 정도면 한 7알 정도.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마씨도 드시죠. 햄프씨도 드시죠. 치아씨도 드시죠. 들깨까지 드십니다. 거기다 나물이나 국이나 할 때 도마도 히포습에다가 뭐 그런 것들도 조금씩 들어가고 견과류와 종실류가 충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필수 지방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기 관상동맥 질환,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막혔을 때는 단기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 견과류하고 종실류는 적당량은 드시는 게 채식하시는 분들이
비타민 B군이나 리보플라빈이나 또는 12나 또는 이제 이런 칼슘 공급 받는데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이 허용됐냐면 아보카도까지 제한하신 거 보세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죠. 자,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채소, 푸른색 채소, 뿌리식물, 주황, 빨강, 노랑, 파프리카 등 모든 색깔의 잎채소. 그래서 이 여러분의 식탁이 꽃밭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파이토케미칼이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피를 맑게 하는 애들,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베타카로틴이 많은 애들은 굉장한 항암작용을 하고요. 흰색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색소마다요. 얼마나 그 파이토케미칼 속에 치료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의 알록달록한 채소들을 다 활용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그 식물성 단백질과 뭐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그걸 어디서 섭취하셨냐? 완두콩이나 렌틸콩을 비롯한 여러분들 메주콩이 가장 좋죠? 또 검은콩 이런 모든 콩 종류를 활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첨가물도 없이 통곡물로만 만든 빵이나 파스타 종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을 드실 때 사실 흰빵 참 좋아하시죠? 근데 흰빵이나 흰쌀이나 흰밀가루, 정제된 탄수화물은 사실은 안 먹는 이만 못할 만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흰쌀과 뭐 흰밀가루를 드셔야 한다고 하면 햄프시나 아마시나 치아시로 균형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과일을 활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냐?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댓글에도 아침에도 보니까 그대로 하늘마을 식단을 따라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그냥 감동이 확 옵니다. 독일에 있는 간호사 한 분이 남편이 간암이신데 저희 하늘마을 프로그램을 따라했더니 남편이 회복되시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복수도 다 빠지고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자, 그럴 때마다 저희가 참 용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댓글들, 소식들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의 간단한 규칙을 보셨는데, 자, 식탁에서 뭘 없애니까 회복이 될까요? 지방을 없애는 거. 여러분 오늘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